42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원심 결정입니다. 원심 결정인데요. 이거보다는,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대법원 2010년 7월 26일 해가지고요. 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인용한 대법원 결정이 보니까 2010만 900 결정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보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거죠. 전입신고. 그러나 전세권자가 나중에 이렇듯이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런데 어쨌든 2010년 900 결정에서 왜냐면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자 이거죠.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까지 설정했다는 것은 자기 전세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전세권 소멸한다 손치더라도 임차권이 비록 전세권보다 나중에 효력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다만 이 전세권과 전입신고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전세권자 이랬듯이 경매 신청했단 말이거든. 이랬을 때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 보니까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전세권자 본인이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 목적물을 다이렉트로 경매 신청했으니까 소멸된다는 것이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해서는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이제 대법원 2020마 원심 결정에 대해서 아마도 그 낙찰자는 또 불복해가지고 대법원에다 재항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항고하니까 뭡니까? 대법원의 판사님들은 그래서 재항고를 어떻게 기각한다. 재항고 이분이 아마 낙찰자예요. 이분 같은 경우 법무법인에다가 하니까 변호사들까지 사가지고 이게 이 사건을 진행시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져버렸어. 우리 조금 전에 2020년 60 결정 요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재항고를 기각한다. 땡땡 끝나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해가지고 이제 212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언급을 해봤자 저만 열받아 버려요. 이게 밑에 보니까 통영지원 사건 나와 있죠. 2019 타경 5,200. 어째서 통영지원 요 경매 사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2019 타경에 5200 이 사건이에요. 화면을 조금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에다 제가 이제 원심 결정 사건번호 다 적어놨죠. 2020년 60하고 대법원 2020마 1267 사건입니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이분이 전세권자예요. 성모 씨가 이번 전세금 2억 2천만 받으려고 근데 보세요. 2억 2천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1차 감정가 얼마야? 1억 7,800인데 우와 이게 무슨 좋아한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경남 거제시니까 2000년도니까 거제시 그쪽에 조선산업이 요즘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조선산업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조모 씨라는 분이 1억 2,165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고 대금 납부 다 하셨단 말이지요. 하셨는데 여기다가 이분이 전세권자 1억을 다 추가적으로 더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2억 2천여만 원 정도가 이제 취득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야.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1억 7,800이 돼버렸네. 그럼 당장 이것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얼마 차이 납니까? 약간 4천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산 그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 양반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게 열받으니까 법무법인의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변호사한테도 이게 이 사건을 의뢰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깨져버렸네. 엄마야. 그럼 딱 답은 하나 있죠. 봐가지고
안 주면 되지 뭐. 1억 안 주고 다시 다시 경매로 날려버린단 말이죠. 요런 경우 뭐 이게 요런 경우 경매로 날려도 됩니다. 안 주고. 안 주고 다시 경매로 날리는데 왜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일단 배당 받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일단 저 전세권자 이분이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임의경매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뒤에 보니까 막 가압류가 하나 둘 셋 네 거니까 압류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이 방이 안 빠진다 이게 또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저 2억 2천만 원인데 전입 날짜가 2016년 6월 30일이죠. 전세권이 2016년 6월 30일이죠. 그죠? 같은 날짜잖아. 같은 날짜. 같은 날짜란 말이죠. 그죠? 같은 날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입시다. 단 뭐다? 2016년 6월 30일 보니까 이 건에 있어서 정보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단지 소멸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이 본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권리 뭐냐? 가압류 요게 소멸 기준이에요. 이게. 정보 좀 만드는 회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만들어야지 말이지. 2018년 10월 15일에 가압류 요게 소멸 기준 권리니까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다. 근데 아까 뭐 가등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목포 사건인데 지금 조금 요거 끝나고 막바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조모 씨죠. 조모 씨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1억을 인수하든지 1억을 인수 안 하고 인수 안 한다는 건 1억을 안 주고 다시 경매로 날려버린다지.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 물건에 이분이 2020년도 3월 달에 대금 납부하셨잖아요. 그죠? 2월 21일에 대금 납부하셨네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그죠? 이 물건 제가 다시 한번 더 경매 시장에 나왔는지 한번 이걸 제가 검색을 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경매 시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 양반 같은 뭔가 조금 머리를 굴렸다, 머리를 좀 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거니까, 자, 이번에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날짜에, 동일자입니다. 동일자에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설정된, 목포 지원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목포 2014 타경입니다. 2014 타경에, 2878 해가지고요. 보면,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요. 이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12년 3월 6일 2012년 3월 6일이죠. 또 2012년 3월 6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전세권에서 위해서 뿅 경매 신청했어. 8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본인이 7,700원 받고 이제 사건을 종결을 시켜버렸어요. 종결시켜버렸는데 여기서 이것도 요건 같은 경우는요. 굳이 따지면 이때 요 소멸 기준 이건 맞아요. 전세권도 보면요. 전세권 자체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면 임의경매 신청하면 소멸 기준 권리 되는데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배당 신청하면 단지 소멸됩니다. 소멸. 이 소멸 기준과 소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게 전세권의 소멸 기준 권리 되니까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소멸 기준이라 이거죠. 그러면 가등기는 어쨌든 한 끗 차이니까 소멸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럼 인차권은 뭔데 봐가지고 3월 7일이잖아요. 3월 7일날 대항력이면 이거 대항력이 없는 걸 봐야 되는데 이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게 대항력이 있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야 나는 싸움 딱 기질이 있어 이러신 분들은요 대항력 없는 걸로 봐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 대해서 이제 적시항고 제항고 게 아니고 막뭐라고 뭡니까 그냥 명도 소송해가지고 그냥 소송 절차상에 있어서 원고 피고해가지고 한번 싸움 해보는 거지 봐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또 지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기고 몇백만 뚝뚝 싸면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난 그런 싸움 다 기질이 없어. 그러신 분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래 이모씨 이 사람의 전세금 8천만 원이 어쨌든 이번에 경매 결과 자기 전세금 8천만 원 전액다 회수해 가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에 임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동순별집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도 제가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같은 날짜 가등기가 보면요, 여기 있잖아요. 가등기 있죠? 가등기 보니까 접수번호가 4257호입니다. 요거죠, 그죠? 4257호예요. 2012년 3월 6일이고 4257. 4000, 적어놔야 됩니다. 4257호. 이게 가등기. 자, 그러면 얼구상으로 전세권 넘어가 볼게요. 얼구상에 전세권 딱 나와 있네요. 2012년 3월 6일이죠. 접수번호 몇 번입니까? 4256이잖아요. 그죠? 4000, 요건 확대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 보시게 되면 이제, 4256. 그래서 이제 동순별접, 별구니까 접수번호. 그래서 4256고, 가등기는 4257호. 그죠? 4257호더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가등기도 보여 4257호 해가지고요. 네,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유권이전 정권 가등기죠, 그죠? 접수번호가 몇 번입니까? 4257호. 이게 한 건 늦어.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또 어디였느냐? 이건 네, 이게 요거 몇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또 통영지원 이 경매 사건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요, 일단 뭐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전세권은 임의경매인 매각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 하니까. 전세권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 해가지고 등기부상에는 전세권이 경매 신청에 말소되는 거예요. 당연해요. 말소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임차권이 불소매네, 불소매. 임차권이 불소매라니까, 이거 한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한 1억 정도는 낙찰자가 임차권의 불소매를 이유로 해가지고 1억 원을 이분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더라. 일단, 그렇게 이제 교통정리 하십시다. 하시는 것이지. 그래도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212일에서 언급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항상 제가 생각해 볼 거예요. 요건, 그래서, 왜냐면 제가, 실력이 짧아서도 이렇게 막,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책도 한번 뒤져보고,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좀 해볼 그런 참입니다. 하고요. 김혜진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아메리카노를 2잔을, 오늘 월급 받으셨어요? 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원지법 2020라. 요건 원심 결정 나고 나서 보통 끝나버렸어요. 이건 또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인데요. 오늘, 시간,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통영지원 사건이에요. 통영에서 맨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2019 타경에 2940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날짜잖아요. 같은 날짜에 전입과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통 1,000만 원을 정액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액하고 나서 확정일자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의리 가압류 설정하고 나서 갑이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갑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했고, 의리 얼마에 7,135만 2천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2010마 900결정만 이제 생각합시다. 2010마 900결정만 생각하자. 이거죠? 900결정만 생각하면은 어쨌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근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 9월 12일 날 전입 신고했으니까 9월 13일 날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어쨌든 가압류 요게 이 사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다. 이거보다 어쨌든 빨리 전입 대항력을 가졌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을이 아니고 병이겠다, 병. 본인이, 이 가압류권자 낙찰 받은 모양이네요. 가압류권자가. 가압류권자 낙찰 받았는데, 어쨌든 보통 1억 2천만 원이다. 여기서
경매비용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1억 2천에서 7천 원 같은 차익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낙찰자 인수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말이죠. 이 사건도 제가 뭐 스토리가 비슷하니까 뭐 다음 시간까지 갈 필요도 없겠네요. 이게 이제 이 사건 관련 1심 이게 집행법원에 여기에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인도명의 신청하셨어요. 인도명의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이 아마 이게 법인에서 낙찰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같이 이유가 없대요. 저 전세권 자녀 전세금을 낙찰자 네가 줘야 되는데 네가 왜 인도명의 신청하냐고 확 해가지고. 그럼 인도명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때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 절차상에서 다퉈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죠? 다퉈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인도명이 기각한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고 말았다 이거지.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 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도 소송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저차 저는 이렇게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저희 아들내미한테 나중에 시켜서 한번 해보라고 그럴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하는데 일단 여기 2020 이건 이제 기각 나와 있 잠깐만요. 2020라 1006이 이게 이제 2심 원심 결정이거든요. 결정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딴 거 말씀 안 드리고요. 보니까 2010막 900 결정을 참조했대요. 이게도 900 결정 나오잖아요. 맨날. 그래서 또 밑에 보시니까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해서는 임차권자로서 문구도 토시 하나 안 뗄다 똑같아요. 판사님들이 말해 다른 판결만 전부 다 뺏기는지 모르겠는데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대항력 뭐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뭐 알았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사건도 보면요, 이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분들이 얼마에 벌어가지고 이제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7,1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인도명의 신청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들어가면 5천만 원 정도 안전자리에서 또한 뭐 조건이 전세 1억 2천만 원 놓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5천만 원 먹겠거니 하고 이제 한번 툭 건드려 봤는데 어머야 아니더라. 아니면 인수한다 그러면 인수 안 하고 그냥 다시 경매를 날린다. 경매 날리면 안 되지. 그죠? 경매를 날리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잠깐만요. 창원지법 2020라 1006이 나와 있고요. 통영지원 2019탕에 이거 등기부등본 내용, 이 사건 등기부등본 내용인데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권도 보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3번이잖아요. 3번 전세권 말소죠. 임의경매란 매각으로. 이건 당연히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경매 신청해서 말소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권이 소멸이냐 불소멸이냐 이거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소멸 불소멸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임차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소멸이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사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하고요. 지금 이제 창원지법 사건인데요. 이거 통영지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에 이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9 타경에 20940 오늘 지금 제가 이 대법원 결정문하고 관련된 그 경매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요, 212와 900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카워 다 돼버립니다. 다른 자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940호 해가지고 보면 경남 통영시 나와 있네요.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소재하는 아파트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잖아. 또 제 위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이제 통영지원의 2020 타인 10005 창원지법 2020라 1006이 212 결정이 언안이 뭐예요? 212 결정이 아닌 900 결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 났어. 이상하네. 저는 뭐 제가
나의 관심을 뭐 제가 보는 거니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정모 씨 이분의 뭐 전세권자인 것 같습니다. 1억 2천만 원 전세금인데, 근데 이게 1억 3,30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뭐 보니까 법인 같아. 법인에서 7천여만 원의 낙찰을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고 나서 이분들이 아마도 이분을 상대로 해서 인도명의 신청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인도명이 기각되고, 적시항고 해가지고 또 깨져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자녀 전세금 한 5천만 원 정도를, 5천만 원 정도를 이 전세권자한테 지급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급을 안 하였다더라도 이게 또다시 경매 나오겠죠. 그죠? 전세권자 이분이 경매 신청하거나 아니면 또 이분들이 낙찰받고 나서 뭐 저당권 등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이미 경매 신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매가 또다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보니까 대금 납부가 2020년 1월 28일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전이잖아요. 그죠? 3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3년 동안 만약에 보증금액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더라. 그러면 이 전세권자 이 양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전세금 받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확 경매 신청한 그런 사건인데, 이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전세권 가압류 임의 경매. 전세권자 정모 씨입니다. 정모 씨가 본인이 다이렉트로 임의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보면은 또, 정모 씨 이분 보니까 2014년 9월 12일 날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셨고, 확정일자는 2016년도 10월 25일 날 받았다 할지라도 가압류 2018년보다도 빠르니까 괜찮고, 배당 요구를 2019년 3월 2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으니까 역시 이쁘고, 보증금액이 얼마다 1억 3천만 원이네. 근데 대항력이 있다,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이 물건에 낙찰 한 7,100만 원을 선에서 낙찰 받으신 분들은 대항력이 없는 걸 보고 그냥 7,800에 그냥 이렇게 먹으려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은 이제 적시항고 하고 나서 대법원에 재항고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사건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못 해봤는데 어쨌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212 결정 엄밀히 따지면 212하고 똑같잖아요. 212하고 똑같은데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했으니까 9시야 대항력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이 물건에 대해서 7,100만 원에 입찰하셨던 분들도 그런 212 결정에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입찰을 해보셨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명도 소송하기, 낙찰받아가 명도 소송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모험 정신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낙찰받아가지고 명도 소송을 한번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됩니다.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충주 지원료 사건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요. 물건 충주시 목행도, 이것도 우리 집 카페 회원이 낙찰 받으셨는데, 이것도 참 보면, 법원에서 211을 인정해줬으면, 안전자리에서 한 2, 3천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먹는다는 표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자, 일단 보니까, 먹는 거죠. 뭐, 한 2, 3천만 원 뭐, 되면, 그죠? 2천만 원이네, 그죠? 가압이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11월 20일 그 뒤에 전입신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또 간에 설정되고 나서 가압이 뿅 임의금액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카페 회원이었어요. 옛날 다음에서 카페 운영할 때에 이분이 얼마에 7,5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근데, 7,500에 낙찰 받다가 9,500이야.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 막 7,500에 낙찰 받다가 통 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면 이게 충주지원 2017 타인. 이분은 법원에 인도명의 신청했는데, 인도명의 신청자한테 기각결정 나니까 걸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적시항고도 안 해버렸어. 안 하고 그냥, 해서 뭐 2천만 원 뭐 인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2017 타인 3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입니다. 이게 청주 지방법원 충주 지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충주 지원해가지고 보시니까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민도명령입니다. 이 사건 신청을 어떻게? 기각한다! 가라, 이거지. 돈 2천만 원 줘야지. 왜 안 주고 네가 그냥, 하기사 판사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거야, 그죠? 자기는 끼리 가봤자 맨날 월급 받는단 말이야. 이건 뭐 경매 한 건 해가지고 2천만 원 그대로 팍 챙기는, 그럴 일은 없었겠지요. 법률적인 측면에 대단히 충실했겠지요. 그죠? 이거 뭐 이유 나와 있잖아, 이유.
이유 보면 뭐 또 있어요. 봐가지고 이게 딴 거 볼 필요도 없고 900결정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다고. 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대법원 2010 뭐 900결정 3조 패턴이 똑같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거죠. 예. 보니까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뭐 마찬가지래요. 뭐 그렇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전세권자입니다. 낙찰자가 신청인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있잖아. 9,500짜리인데 네가 7,500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자녀금 경매비용 한 500만 원 빠져나간다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2,500만 원 인수하라고 말이죠. 그죠? 이 사건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충주 사건인데요. 2016 타경에 4392 여기 있네요.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보면 지모 씨라는 분이 이제 7,5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7,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세대 주택인데 보니까 전세권에서 오못이 있죠. 임의경매 오못이잖아요. 전세권자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오못이 계시네요. 이분이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전세권 설정 날짜가 2013년 11월 8일이죠. 전입 언제예요? 2013년 11월 20일이잖아요. 이것도 212, 이제 제가 자꾸 212에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212에 의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900에 의하면 요게 2014년 8월 1일 이게 소멸 기준이고, 경매 정보도 완전 엉터리네, 이게. 단지 전세권 본인이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 소멸되는 거예요. 즉, 소멸 기준 권리보다 이 사람 먼저 전입 신청했잖니? 따라서 대항력이 있잖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또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다 끝나고요. 전세권 그 뒤에가 뭐가 있나 해봐가지고. 전세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입찰표 작성할 적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그건 한 강좌 내지 두 강좌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입찰표 작성할 때 입찰 금액 하는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뒤에 동그라미 하나 친 사람도 있고 세 개 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예. 그거 한 하루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지분경매 이거 여러분들 단디 잘 들으세요. 이게 제가 있는 것들 다 까발려 드릴게. 예. 해가 각자 하는 것은 본인들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감추고 이제 저 안 해봐가지고 옛날에는 감췄는데 지금 감출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전세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3기 라방에서도 212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12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련을 지금 현재는 이제 버려버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